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패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폐사찰 이야기로 심령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그리고 현실 공포 이야기도 최근에 들려주셨지만 굉장한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귀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피곤하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하십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고, 오늘 그래도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패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저에게는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번 폐사찰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네. 인형의 저주편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의 이야기가 될까요? 그게 다른 이야기고요. 오, 예. 그 인형 관련돼서는 이게 아무래도 그 번외편이 네. 뭔가 그거랑 이어지는 접점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그 내용의 앞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용은 그대로인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번부터는 이제 그걸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편하게 오늘은 다른 귀신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패더님이 또 직접 보고 겪으신 거니까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패더예요. 우선 먼저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오, 예. 제가 저저번 주에 참여할 때 들려드렸던 그 변남이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 네, 그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오,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변남이가 이 방송을 봤나 보더라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예. 친척 형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예? 제가 전에 살던 집이 이제 호주로 나가면서 그 집을 친척 형이 살기 시작했어요. 한 7년 정도를. 예. 근데 이제 변남이가 아는 주소는 거기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꽂힌 건지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고, 예. 그 편지 봉투에 패더야, 지켜야 할 게 많고 그걸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살아, 이렇게 짤막한 글이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역시 범죄자는 이 갱생이 불가한 쓰레기구나 싶었고, 오, 예. 혹시나 오늘 방송도 보고 있다면 예. 이거 똑똑히 알아뒀으면 좋은 게, 정확히 제가 이번 달 내로 너를 구속시킬 수 있다. 예. 너나 정신 차리고 조용히 살아라 라고 꼭 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먼저 앞에 이야기하게 됐어요. 아니, 잠깐만. 그럼 보복성 편지를 보냈다라는 건가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 이것도 그냥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 오케이.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네네.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혹시 듣고 있으면은 진짜 이번 달 내로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 좀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를 하게 됐고요. 왜냐면 시들무라고 해서 그냥 귀신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만 듣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미 좀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돌비 공포 라디오가 좀 많이 퍼져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대부분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패더님 말고도 몇 분 계셨었는데 전 따로 연락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항상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패더님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제 폐사찰과 관련돼서 겪으면서 본 존재들이 아니라, 돌비님한테 처음 제보할 때 제가 이런 존재가 아닌 귀신에 가까운 걸 3차례 정도 봤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린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번을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 예. 네,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에 그 폐사찰 편 2번째에서 흉가를 같이 체험했던 여성분 있잖아요. 예. 그 분이랑 후에 친분을 쌓으면서 그분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려드렸던 이야기고, 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흉가 체험을 그만두게 된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로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떠한 일이 있었기도 했고 예. 우연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후로 한 달간의 2번의 교통사고와 그 이유 모를 병치레를 알아서 예,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은 여러분 앞에서 하게 된 이유는 다음에 얘기에 나올 그 인형 있잖아요. 그 현재는 이게 수호령이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저에게 깃든 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형이 사실 지금 제 머리 뒤편에 조금 이 위치에서 따라다닌다는 느낌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예?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저번에 폐사찰 사건 3편에서 둘째 딸아이가 아빠는 맨날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 그 존재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현재는 귀신과 사람이 아닌 존재가 보이곤 하는데 이 인형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해코지나 병치레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큰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가 끝난 후에 저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모든 걸 감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친구와 그 흉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흉가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저와 같이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보는 사람들을 찾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여성분과 내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는 그 경험을 한 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일정상 그 달의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던 30대 초반의 남성분을 만나게 돼요. 네. 그 지역은 경기도 북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곳은 이제 저희가 알아보고 정한 유명한 흉가나 폐가가 아니라 예. 그 남성분이 이쪽에 오면 서로 간에 확실한 검증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난 곳이었어요. 그렇게 친구와 저와 남성분이 한 오후 4시쯤 그 정도에 만났던 것 같고 저희는 3시 30분, 40분 하여튼 한 2,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고 네. 그 후에 2, 30분을 기다렸더니 이제 남성분께서 오셨어요. 지금부터 이 남성분을 A라고 할게요. 예. 그 A는 당시에 액티언 스포츠라는 그 차량을 끌고 오셨고 예. 그 내리시자마자 호쾌하게 웃으시면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악수를 건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여기서 뭐 그분이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꼭 하루를 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약속이 되었던 내용이 아니기도 했고 또 이런 곳에서 하루를 잔다는 생각은 또 전혀 해보지 않았던 계획이라 친구와 상의를 하게 돼요. 저는 그냥 밤늦게까지만 있다 확인하고 가면 되지 뭐 잘 것까지 있냐 했더니 친구가 저와 다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원체 흥미를 많이 느끼고 찾으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한 번쯤 살면서 경험은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사실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터라 예. 제가 또 거절도 잘 못하는 성격이고 해서 승낙을 하게 돼요. 그리고 A에게 그럼 동의 트는 대로 대신 나가자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차량에서 그 텐트랑 뭐 하루 묵을 때 필요한 물품들을 다 꺼내기 시작해요. 예. 조수석부터 뒷좌석 그리고 뭐 트렁크 공까지 꽉 찰 만큼의 뭐 여러 가지 캠핑용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고 또 그 흉가는 벽돌로 쌓아올린 엄청 낮은 담벼락이 있는 촌집 그런 느낌이었어요. 작지만 마당이 있었고 우선 여기까지는 흉가라기보단 그냥 사용하지 않은 지 좀 오래된 집 정도의 분위기? 그랬고 그거는 이제 내부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네. 마당으로 우선 모든 짐들을 같이 날랐어요. 마당은 한 15평 정도 돼 보였고 그 안쪽으로 이제 한 20평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집이 하나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야외로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는 그런 거였어요. 구조가. 물론 제 기능을 못한 지는 꽤 되었는지 이제 마당에서 이미 뭐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짐을 옮긴 후에서야 집 내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A가 아직 뒤쪽으로 돌아가면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5분만 가면 자기 부모님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흉가 이런 데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자기를 수호해주는 무언가나 혹은 신앙심이 있으면 간단하게 기도 같은 걸 올리고 가면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좀 방어가 된다. 네, 뭐 딱히 끌리지는 않았는데
뭐 본인의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하고 가면 뭔가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뭐 뒤쪽에 누군가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곳을 걷다가 예.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게 돼요. A님, 이 현가라는 집이 혹시 A님이 전에 살던 집이었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아니라고. 우리가 살던 집도 이 동네에 있었는데 우리 집은 지금 허물고 빈 공터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님과 딸이 살았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딸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미쳐버렸다. 낮이고 밤이고 계절 상관없이 신발도 막 제대로 못 신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어딨어?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서 또 막 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딨어요? 막 그러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주변에 친척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간간히 그냥 들여다보면서 도왔었는데 겨울에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묘지 가는 길목에 있는 집이기도 했고 나이도 2살 차이 누나였는데 학교도 마침 뭐 같이 다녔었고 친했던 사이였어서 이 산에서 갈림길로 조금만 가면 마을 사람들 공동 묘터가 있는데 그쪽에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다가 아니 근데 그럼 이곳에 대해 많은 이야기나 정보를 알고 계실 텐데 여기가 왜 흉가가 된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후로 자신은 뭐 일 때문에 인천에 있어서 몰랐는데 가끔 부모님 산소에 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서 그 딸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딸이. 그 마당 한가운데서 양손에 신발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더라고 말하셨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뭐 그때부터 나도 뭐 이곳을 자주 찾으면서 마당에만 뭐 주구장창 있어 보기도 했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보기도 하고 집 안에서도 잠을 자보고 근데 그렇게 봤다는 사람이 많은데도 본인은 한 번이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봤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귀신 같은 존재를 못 보는데 혹시 그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저희를 부르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안하다 사실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신 내가 확인만 해주면 금전적인 보상을 정말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쓸데없이 흉가나 다니면서 막 잡기나 들러붙고 막 팔자나 더럽히는 걸로 보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후로 단 한 번도 행복하고 맘 편히 살아본 적도 없고 나같이 말 못할 문제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뭐 보고 싶은 귀신을 대신 봐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런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무속인을 찾았어야지 나이도 드신 분이 뭐 하는 행동이냐 막 따졌어요. 그때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어느 순간 뭐 산소에 도달은 해 있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산소에서 제 쪽을 돌아보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누나한테 빚이 너무 많다. 속인 건 100번 1000번 잘못했고 죄송한데 한 번만 도와달라. 단지 귀신을 보는 줄만 알았고 이제 저를 카페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카페장님이 그동안 겪은 일이나 아픔을 몰랐다. 진심으로 사죄드리니 제가 드릴 말씀은 못 되지만 여기까지 온 거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무속인도 마을 어르신들도 불러보고 뭐 법사님도 불러보고 뭐 했지만 해결이 잘 되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청할 곳을 찾다 카페를 알게 됐고 그러면 안 됐지만 이렇게 하게 되었다. 정말 죄송하다. 제발 좀 도와달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당시에는 진짜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났는데 자꾸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분명히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지만 자꾸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속인이 아닌 제가 도와준다는 말은 좀 거창하고 혹시나 그래도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면 그냥 무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알았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대신 저나 친구에게 어떠한 위험한 일이 초래하게 된다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뭐 사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뭐 제가 별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그래도 단호하게 말이라도 해놓으면 허튼 수작은 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A의 부모님 묘지에서 A는 뭐 큰절을 2번 하고 반절을 했고 저희들은 그냥 뒤에서 목례만 간단하게 했고 그렇게 A가 산소에 뭐 중얼중얼 뭐라고 기도 같은 걸 했고 그렇게 끝나고 이제 저희는 내려오게 돼요. 내려올 때도 뭐 그렇게 어둡진 않았어요. 그때가 여름이라. 내려와서 A가 이야기한 게 조금 어두워지면 방에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뭐 출출하니까 간단하게 밥을 먹자면서 마당에 텐트를 치면서 뭐 캠핑용인 식탁도 펴고 장소와는 안 어울리는데 휴대용 화로에 그 A가 준비해온 고기도 굽고 무슨 현가에서 최후의 만찬처럼 생각지도 못한 성대한 밥상을 차려놓고 먹게 돼요. 예. 저는 장소도 장소였고 A를 돕는다고 남아있긴 했지만 사실 속인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찝찝함도 있었기 때문에 잘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냥 억지로 1~2점 먹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친구는 좋다고 눈치 없이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 성격도 부럽더라고요. 무튼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집이 이렇게 비어있는지는 얼마나 됐냐부터 여기서 죽은 딸을 목격했다는 마을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해보진 않았냐. 가능하다면 일정을 조율하더라도 내일 목격했던 마을 주민분들을 만나서 짧게라도 인터뷰가 가능한지 등을 물어봤어요, 제가. 예. 그랬더니 뭐 우선 집이 이렇게 비어있는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10년 전이니 한 2000년대 초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딸을 목격한 그 마을 사람들은 이미 떠난 사람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서 남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남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허락만 해준다면 인터뷰도 돕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그 도움을 여기저기 청했는데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나이 들고 뭐 동네 안 좋은 소문 퍼져서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프다라는 식으로 대부분이 거절하거나 쉬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남아 계신 분들을 같이 찾고 인터뷰까지 돕는다는 걸 보니 뭐 저를 이곳으로 끌어들인 행동을 제외하면 사람이 막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더 하더라고요. 텐트가 2개인데 이 귀신이 주로 마당에서 보였다고 하니까 자기가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겠다. 그러니 방 안에서 여분의 텐트를 피고 그쪽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 차량용 발전기로 안에 전구를 몇 개 돌려줄 테니 좀 밝게 해서 주무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자든 밖에서 자든 같이 자면 되지 뭐하러 떨어져서 자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하실 때 카페장님과 친구분께 어떠한 위험한 일도 만들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무속인이나 법선님들이 다른 건 다 실패했지만 저 집안에는 여러 가지 비방부터 부적도 많이 붙어 있다. 여기보다 적어도 저쪽이 안전할 거다. 대신 혹시나 뭔가가 바깥에서 느껴지면 나와서 안 보더라도 저 창문으로 그것이 생김새나 모양새를 좀 보고 말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내키진 않았는데 그럼 방을 우선 한번 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A와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섰을 땐 뭐 가벽 같은 게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다 허물어져 있었고 20평 전체가 그냥 큰 원룸처럼 내부가 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땐 엄청 허름하고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된 촌집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상대적으로 좀 깨끗하고 어림잡아 한 30-40장 정도의 부적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바닥은 시멘트 바닥? 그 분필 같은 걸로 알 수 없는 뭔가 문양들이 막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걸 마방진이라고 해야 되나? 흡사 그런 느낌의 뭐 그림 같은 것도 있었고 막
안에 분위기가 괴이하고 이상하긴 했는데 딱히 위압감 같은 거나 좋지 않은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왠지 모르게 부적이나 아래의 문양들이 저희를 지켜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분위기에 위화감을 느껴서 흠칫은 했는데 A가 그걸 캐치를 한 건지 이런 부적들이나 바닥에 써있는 것들이 불편하시면은 그만두셔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짓까지 벌이긴 했는데 예. 아까 한 약속도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 마음이 그럼 그렇게 할게요.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도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하루인데 그리고 한 번 도움 주고 그냥 내일 이후로는 앞으로 살면서 만나지도 도움을 줄 일도 만들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편안한 것 같다. 네. 이 정도면 하루 먹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어떠한 느낌이 들면 그 모양새나 생김새를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 못 보게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알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량용 발전기인지 인버터인지 아무튼 거기에 전기를 연결해서 안쪽에 전구를 양쪽으로 이렇게 2개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법 아내가 대낮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 밝더라고요. 그래서 공포감이 딱히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도 텐트를 쳐놓고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한 11시쯤 넘어서 이제 저랑 친구랑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A씨는 이제 바깥에 텐트에 들어갔어요. 사실 잠이 안 와서 그날 새벽 늦게까지 저는 잠을 못 잤었거든요. 소변도 마려웠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바깥에 나가보려고 하면 문을 열면 무언가가 서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 오른편에 있는 그 창문은 더더욱 쳐다보려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밝은데도 괜히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참다가 그냥 들어가자 해서 텐트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잘 자고 있었는데 누가 어깨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친구가 눈이 엄청 커져서 손을 막 덜덜덜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얼굴이 완전 죽상이라는 거 있죠. 죽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라고 하려고 말하려는 찰나에 제 입을 막고 손으로 쉿할 때 갖다 대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도 가만히 못 있고 막 위아래 좌우로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떠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가지고 메모장을 켜가지고 창문의 귀신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귀신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랑 그렇게 흉가를 40-50차례 넘게 다니면서도 이게 어쩌면은 제가 원하는 이유보다 이 친구는 사실 자기가 귀신을 보고 싶어서 더 독한 흉가 이런 데를 찾아봤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한 번을 못 봤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핸드폰에. 그래서 이게 이거 장난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해서 제가 핸드폰 메모에 내가 한번 볼게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또 싹 지우고 거기다가 그냥 보지 마 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그때거든요. 악귀든 악신이든 저한테 항상 있던 때라 예. 그놈이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썼어요. 악귀든 악신이든 그놈이 지켜줄 거다 라고 쓰고 텐트 바깥으로 나가서 창문이 있는 오른쪽을 확 쳐다봤는데 우선 창문 크기는 이 A4 용지가 2개 붙은 게 A3 크기거든요. 이게 좌창 우창이 A3 크기였어요. 근데 정확히 왼쪽 창문에 꽉 찰 만큼의 얼굴이, 그런 큰 얼굴이 있었고 머리카락이 떡진 건지 아니면 엄청 심한 곱슬처럼 보였고
눈알이 막 좌우가 다른 방향으로 막 빙글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이게 그때 상황을 한번 진짜 제 머릿속에 이걸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렇지. 예. 이거는 이 말로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엄청 빨리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자세, 그 행동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지만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제가 들어올 수 있었다면 진작 들어왔겠지? 그래도 여기 있는 뭐 부적이나 이런 마방진들이, 이런 비방들이 도움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다가도 또 밖에 A는 멀쩡한가? 근데 무서워서 뭐 문을 열거나 창문 쪽으로 가서 바깥을 확인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조심히 텐트에 들어왔어요. 친구가 핸드폰을 딱 건네더라고요. 그 메모에는 눈 이상한 귀신 맞지? 이렇게 적혀 있었고 예?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앉아서 야, 지금 너랑 내가 보고 있는 게 확실히 같은 존재 같은데 이런 경험이 살면서 처음이기도 하고 뭔지 모를 무서움 때문에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 우선 밖에 있는 A를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뭐 좋은 생각 없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그런데 저보다 더 당황을 했겠죠. 살면서 처음 경험이기도 했고 이미 너무 많은 혼란 속에서 이게 동공이 풀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너 누워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우선 뭔 방법이든 한번 찾아서 알아서 해볼 테니까 라고 말을 하고 다시 텐트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자리에 그 귀신은 계속 눈알을 막 사방팔방으로 막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고 하필 또 전구를 밝게 켜놔서 그 얼굴이 너무 잘 보였어요. 차라리 어두우면 조금 덜 잘 보였을 텐데 이게 너무 밝게 잘 보이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이 귀신이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큰 통창 쪽에 붙어있는 베란다 문처럼 생긴 그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 마당에 나가는 것,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아니면 귀신이 있는 창으로 나가는 것. 방법은 이 세 가지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죠. 고민만 하다가 다시 텐트로 들어왔고 친구한테 그냥 야, 어쩔 수 없다. 이거 여기서 최대한 버티자. 내가 중간중간 바깥 확인하고 할 테니까 이게 아마 그래도 동이 틀 때면 저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는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고 저는 중간중간 볼 때마다 귀신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5시쯤 됐을 때 갑자기 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누가 텐트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A다. 그래서 A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이게 저는 대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게 A님은 목소리가 약간 톤이 높고 말이 빠르신데 우선은 이게 전혀 목소리가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 목소리는 아니다.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엄청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숨죽이고 혹시라도 이게 문을 열면은 발로 차버리려고 친구는 이제 뒤에서 저를 안고 있었고 저는 친구한테 기대서 문 쪽으로 발로 찰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문 쪽이 아니라 저희 텐트를 주위를 뱅뱅 돌면서 울룰룰룰 이런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혹시 꿈 아닌가? 미치겠네 이거. 진짜 제발 부처상이든 인형이든 뭐든 나와서 좀 도와줘라. 혹시 니네의 숙주가 나라면 내가 죽으면 니네도 죽으니까 니네가 저 존재 좀 물리쳐줘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래도 누군가 제3자 어떤 사람이든 오면 상황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먹이 너머로 막 무슨 뭐 얘기를 하고 뭐 신고자분 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막 이런 말들이 언뜻 들렸고 진짜 밖에서 안 들릴 정도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불러달라 뭐라고 계속 얘기는 했는데 저희는 지금 바깥에 그 올롤롤로 이 소리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전화기는 들고만 있었죠. 주변에서 계속 그 소리는 나지. 진짜 오늘 하루를 빨리 되짚으면서 생각을 거듭을 하면서 그러다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여기 동네에 들어올 때 땡땡 마을이라는 그 둘 같은 걸로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땡땡 마을 입구 액션 스포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땡땡 마을 집 입구 액션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건지 담당 경찰이 이걸 끊으면 연락을 한다길래 전화 끊고 전화하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가 통화된 상태로 있었고 지금 그 시간도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5시 12분에 딱 바깥에서 저벅저벅 여러 개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그 오르르 이런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근데 저희가 나갈 수는 없었어요. 이 창을 누가 두드리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화로 혹시 밖에 경찰관님이 도착하신 게 맞냐, 맞으면 창문을 깨고 들어와 달라 이야기를 했고 조금 있으니까 창문이 깨졌고 사람들이 넘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텐트 문이 열렸어요. 거긴 경찰분들이 있었고 난도를 하며 나왔고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막 저희가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나가자. 경찰관님 여기 진짜 위험한 곳이다. 나가야 된다고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그쪽 밖에서 걸어 잠궈가지고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방 쪽에서도 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러길래 밖에서 문이 잠겨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했더니 이미 밖에 나가보라고 이 창문으로 나가보라고 자물쇠가 열 몇 개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그럼 밖에 텐트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대체 여기서 뭔 일들을 하신 거냐고. 우선 병원으로 가시고 저희가 연락하면 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거다. 우선 소방 오기 전까지 여기서 안정을 좀 취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최 무슨 일들인가 싶어서 돌아버릴 것만 같았는데 사실 그때 당시 무서움, 얼떨떨함, 어이없음, 이런 모든 감정들보다 사실은 우선 살았다. A씨에 대한 감정을 느끼기엔 생각지 못한 공포를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소방에서 사람이 나와서 문도 절단을 했고 저희는 병원으로 갔고 당연히 A의 장례는 생각지도 못하게 지나갔고 이제 후에 경찰 조사 때 언제 치렀고 어디에 모셨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희한테 아무런 혐의점도 없었고 오히려 안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사 종결로는 끝났는데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랑 친구가 사고가 나요. 2번의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한 번은 가만히 있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그 덤프트럭에 다쳐가지고 당시에 이제 뒷좌석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서 폐차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저희 둘 다 부상이 아주 경미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퇴원을 했고 퇴원을 하는 날에 이제 친구 어머님이 태우러 오셨거든요. 그 어머님이 저희한테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면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원래 다니시던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가자 해서 절로 향하던 중에 그 시골길 좁은 도로에서 또랑이라고 하나요? 그 또랑으로 바퀴가 빠지면서 6m 아래로 추락을 해요. 당시에 친구는 팔에 개방성 골절로 뼈가 살을 뚫고 나와서 큰 수술을 하게 됐고 어머님은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쳐서 거의 1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지내고 저는 갈비뼈 그때 2대 골절에 발가락 3개가 부러져서 역시나 저도 병원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퇴원 후 알 수 없는 병치레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집에 박혀 생활하게 돼요. 그러다 이제
이 모든 게 그때 사건이랑 관련된 게 뭔가 분명히 있다. 이걸 해결해야 나든 친구든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갔죠. 물론 친구에게 말은 안 했어요. 어디부터 시작할까다 그냥 동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아느냐, 이 과거에 A라는 남자를 아느냐 물어봤어요. 예. 물론 문전박대를 당한 것도 있었고 동네에 새로 이사를 와서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예전에 그 시골 마을에 똥차라고 하나요? 왜 시골 마을에는 차로 그 푸세식 화장실들 정화하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제가 그날 그 동네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하니까 관심이 가셨던 건지 말을 거셨고, 예. 자기가 내용을 아는데 얘기 한번 해볼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고, 예. 그럼 이따가 내가 여기랑 한 집 더 작업 끝나면은 바깥으로 나갈 때 전화할 테니까 말 그만둘 쓰시고 저 아래 내려가면은 사람들 안 보이는 곳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전화가 왔고, 그 사장님 차에 타서 시내권의 어떤 그 사무실?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예. 기억나는 게 그 오렌지 쌕쌕이라고 오렌지 주스 쌕쌕 알죠. 예. 그거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예. 딱 봐도 나보다 어려 보이니까 말 편히 할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네, 편하실 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A를 이제 경수라고 이야기할게요. 네. 너 경수에 관해서 자꾸 캐고 다녔다면서 대체 경수랑 무슨 관계냐? 왜 자꾸 묻고 다니는 거냐? 그래서 그 경수분이 사망하신 날 집안에 있던 2명 중 1명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집이 경수네 집이고 경수는 같은 동네에 살아서 친한 친구였었어 내가. 근데 문제가 생긴 건 경수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경수가 정신 나간 지 누나를 매일같이 수적인 폭력을 했다. 근데 내가 그걸 당시에 알았으면 당연히 신고하고 콩밥을 먹였을 텐데, 이게 나중에 누나가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 누나 뱃속에 애가 있다더라. 근데 누나가 제정신이 아니기도 했고, 보호자라고 하나 있는 경수라는 새끼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를 뵌 것 같다.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남자랑 헤어지면서 그걸 비관해서 저렇게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서 사건이 흐지부지 끝난 것 같더라고요. 물론 현재는 경찰 수사가 이렇게 되진 않지만 예전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역시나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하고, 또 저런 속사정을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됐지만, 이거를 이제 사석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수가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라도 신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정치에 관련된 업을 하시면서 동네에 분란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이 사장님이. 그러면서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도 계속 매일매일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누나가 죽고 나서부터 경수가 이상해지더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무당이랑 어울리고, 또 자꾸 누나가 주위에 맴돈다. 근데 이 뒤쪽에 그 손오공 꼬리처럼 탯줄에 매달린 채로 질질 끌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집에 어디를 가든 계속 옆에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어느샌가 경수가 없어졌고, 한순간에 그 집은 점점 폐허가 됐고, 그 경수가 없어졌을 때 이제 경수가 인천에 간 거더라고요. 그렇게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지네 집에서 텐트 펴고 죽었고 사람들을 집에 가두고 뭔 짓을 했다길래 장례식장에 이제 많진 않지만 동창부터 조금 사람들이 왔대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무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장님이 머리를 좀 썼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무당한테 말을 걸었대요.
경수랑 제일 친한 사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랑 좀 다르다. 난 경수랑 거의 형제 같은 사이다. 이 경수가 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된 거냐 막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봤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래요. 예.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한 게 자기는 경수의 연인이고 사실 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고 그 몇 년 동안 그 누나 때문에 자기와 준비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뭐라고 하죠? 허주? 뭐 그런 걸 받은 거죠.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잘못해서 그 누나를 저기 한 건데 그 누나를 없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이제 경수 누나와 그 아이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걸 다 했었는데 일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준비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 관련 없는 외지인이나 뭐 영적인 부분이 트여있다면 더더욱 좋은 재물의 조건이 갖춰질 거라 이야기를 했었고 예. 이제 경수가 죽기 전날 자기 여자친구한테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집 내부에 이런저런 준비를 했고 화장실 쪽에서 나던 그 악취가 오물 냄새가 아니라 그 방법과 관련된 동물 내구의 신체 일부도 준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가 다 잘 되었고 다음날 저와 친구가 그 제물이 되었어야 정상적인 진행이 되었던 건데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경수가 죽었고 타이는 뭐 심장마비였고 이제 이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태아를 질질 끌면서 그 무당 있잖아요. 자기를 계속 노려보고 있더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그냥 이 대화에서는 일이 어쩌다 그렇게 그르쳐져가지고 이렇게 죽었나. 네. 그 재물들이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꾸랑 맞장구만 쳐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찝찝하게 지내던 찰나에 마을에서 처음 본 놈이 경수를 찾아대길래 말을 걸었던 거고 이제 저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아저씨가 언제든지 제게 필요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연락을 드려도 되겠냐 여쭤봤고 다행히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 뭐 이런 사고와 병치레에 대해 뭐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다 말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와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친구에게 전부 공유해주려고 예.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친구를 저희 집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날 저한테 야, 너 그날 이후로 그 귀신 본 적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없어. 그리고 사실 내가 거길 다시 갔어.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거기서 이런 사람을 알게 됐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귀신이 지금 우리 집에 있다. 네. 그래서 야, 그게 뭔 소리냐. 무당이 얘기하길 뭐 장례식장에 있었고 그 무당을 따라간 것 같은데 너를 뭐 어떻게 따라오냐. 그랬더니 다 모르겠고 우리 엄마도 보고 나도 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때 들었던 그 올롤롤로 소리 그거 기억나냐고. 그래서 기억난다 했더니 야, 그거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애를 뱃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할 때 나는 소리라고. 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절에만 가 있고 내가 괜히 거기서 뭐 새로운 경험을 하자 뭐 그러고 싶다 해서 우리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다. 근데 나도 당분간 한번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서로 연락하고 그러면 안 좋은 기운이나 공유하게 될 것 같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자기가 해결할 만한 무언가 찾아내면 연락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했고 그게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사실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주변에 누구도 얘랑 연락이 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안하지만 이게 항상 연락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를 만약 방송을 보면 꼭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아까 그 사고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의 사고지만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게 그 흉가 그 여성분인데 네. 제가 그때도 큰 사고를 2번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끝은 나는데 와. 예 사실 아니, 진짜로. 말하면서도 떨려가지고 지금 그분께서 진짜로 그냥 무사하시다라는 그냥 안부 정도만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쵸. 네. 그냥 뭐 자세한 아무런 얘기를 안 연락이 안 하더라도. 돼요. 예. 와, 근데 진짜 패더님의 이야기는 단순 우리가 어디 가서 귀신을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을 받으면서 들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충격적인 무서운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소름 끼친다, 무섭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는데 패더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무거워진다는 느낌까지 받아요. 네, 이게 괜히 느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 진짜 어떤 삶을 사신 건가요, 패더님 진짜로. 근데 진짜 와. 저는 항상 지금은 예. 작은 일에도 정말 행복할 정도로 제 이전 삶이 원체 너무 불행하기도 했고 예. 진짜 저는 지금은 못하는 일이 없거든요. 예, 그렇겠죠. 예. 예. 이보다 더한 일들이 더 많았었으니까요, 여태까지. 진짜로 패더님께서 시들무를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또 제 채널을 선택을 해주셨고 제 채널을 선택을 해주셔서 또 이야기 제보까지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모르겠어요. 패더님보다 더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렇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차마 참여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참여를 못 하시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또 이분이 또 나랑 비슷한 일을 겪는구나 라는 또 위안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힘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닌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저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시는 게 굉장히 또 고맙고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네, 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꼭 이렇게 찾아와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 이야기 하나 풀어냈다 그냥 털어냈다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해가 없는 선에서 풀어주시길 바래요. 이야기 네네. 네, 그게 현실 쪽이든 영적이든 네, 피해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충격이 가시면 또 와요.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분이 지금 하신 이야기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냥 우리는 이런 걸 레전드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드셨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드랍더 기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드랍더 기리님 이야기는 굉장히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많고 등장인물 자체가 또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의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이야기들을 꼭 필히 시청을 해주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자, 오늘 드랍더기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제가 직업이 3개가 있거든요. 어이구, 예. 네, 돌비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쇼핑몰 운영 중이고, 그렇죠. 두 번째 직업이 쇼핑몰 장사가 잘 안 되는 관계로 백화점에 간간히 도와주러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직업으로 프로 홀림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예. 세 번째 직업에 충실한 제 얘기를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고요. 예. 오늘 얘기의 제목은 공포의 귀갓길입니다. 귀갓길.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귀가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다. 홀리지 않으셔야 되겠다라는 또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드랍더 길이시죠.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가지고 서울을 가야 될 일이 좀 생겼었거든요. 네. 한 오전 8시 반 정도까지는 서울에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새벽 2시에 기상을 해서 사무실 가서 짐을 좀 챙기고 서울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경상도에 살고 있어서 네. 서울까지 운전길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전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자려고 해도 습관 때문에 잠도 일찍 안 들고 거의 2시간 자고 새벽 2시에 깨서 출발을 했습니다. 진짜 피로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무실에 들러가지고 짐을 좀 챙기고 출발을 하려니까 그때 시간이 새벽 한 3시쯤 됐었어요. 살짝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졸음 운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긴 했는데 네.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이고 제가 정말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은 가해도 눌리고 뭔가 좀 많이 보이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는 동안 뭔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불안감도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간간히 휴게소 들러가면서 쉬고면서 가고 하니까 별일은 없더라고요. 가는 길에는. 다행이다 하면서 겨우 도착해가지고 볼일을 다 보고 내려오려고 시계를 봤는데 한 저녁 7시쯤 됐었어요. 네. 올라올 때는 그래도 좀 덜 피곤했는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2시간 자고 새벽 2시부터 그 시간까지 깨어있으니까 진짜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거든요. 자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 밖에서는 잠을 잘 못 자는 터라 차라리 정말 피곤해도 올라오는 시간에 2배가 걸려도 집으로 내려가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커피 큰 거 하나 사들고 결국 출발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달리니까 진짜 눈꺼풀이 미친 듯이 감기는 겁니다. 웬만하면 졸려도 막 껌 씹고 커피 먹고 하면은 운전하는 데는 저는 큰 지장이 없는데 그날은 진짜 못 버틸 만큼 눈이 무겁더라고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진짜 죽겠다 싶어서 일단 담배라도 한 대 피고 가자고 옆길에 세웠어요. 네. 세우고 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약간 국도 느낌 나더라고요. 내비를 잘 보면서 왔는데 왜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 같은 이런 데로 안내를 한 거지 싶었고 이 시간에는 차가 밀리지도 않을 텐데 싶어가지고 제대로 안내는 하고 낸 것 같으니까 뭐 별일 있겠나 싶어가지고 바람 좀 쐬자 하고 내렸어요. 차를 세울 때까지는 몰랐는데 차를 내리고 기지개 한번 펴고 앞을 보니까 약간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국도 쪽이나 이런 데 달리다 보면은 그 꽃집들이 막 몇 개 있는 걸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알아요. 예. 예. 거기에 제가 차를 세웠더라고요. 예. 그때 시간이 한 8시 반쯤 됐던 것 같고 차가 잘 안 다니는 도로가 진짜 간간히 한 대씩 지나다니고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좀 깜깜했거든요. 좀 많이 어둡긴 했는데 간간히 차가 한 대씩 지나다니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겁니다. 담배 한 대 피고 잠도 좀 깰 겸 살짝만 걷자 싶어가지고 그 하우스들 세워져 있는 앞을 이렇게 약간 슬 걷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화분들을 하고 막 세워져 있고 뭐 불은 다 꺼져 있더라고요. 밖에서 안을 쓱 봤는데 되게 컴컴하고 그 꽃들 실루엣만 보이고 역시나 사람은 없고 그 하우스가 한 8개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잠 깨라 그러면서 걷고 있는데 이게 추워서 빨리 깰 것 같았는데 눈이 안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나일리지가 쌓인 건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거의 끝에 있는 하우스까지 와가지고 아우 춥다 이제 가자 생각하고 뒤를 돌아서 딱 걷기 시작했는데 약간 끝에서 한 2개 정도 지났나 갑자기 바로 옆에 하우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잘못 들었다고 하기에는 소리가 좀 컸어요. 멈춰가지고 뭐지? 하고 그 하우스 입구 쪽으로 걸어갔는데 안에는 역시나 뭐 화분 실루엣 같은 것만 보이고 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뭐가 떨어졌겠구나 싶어가지고 뒤를 돌았는데 또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다 해도 이게 2번 연속 떨어진다고? 하필 내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뒤를 돌아서 안을 봤는데
안의 구조가 그 입구 안으로 통로가 일자로 있고 양옆으로 막 화분들하고 세워져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 통로 끝에 뭔가 되게 화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이질적인 실루엣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뭐지 화분이라 하기에는 좀 큰 것 같은데 나무인가 싶어갖고 자세히 봤는데 그 실루엣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눈을 못 떼고 있는데 그게 실루엣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앞으로 오고 있구나. 그래서 커지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느꼈거든요. 뭐고 하면서 뒷걸음질을 살짝 쳤는데 그 실루엣이 입구 앞까지 딱 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거든요. 확실한 형태는 안 보였는데 실루엣이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주인이구나. 아, 놀래라 싶어가지고 옷 털고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졸려서 세웠는데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봤다. 다른 일들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쓱 나오시더라고요. 한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은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셨는데 작업복 같은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숙인 상태에서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저씨가 나오셨는데 문이 안 열렸는데 싶은 겁니다. 문 열고 나온 게 아니라 통과해서 나왔네 싶은 겁니다. 아, 사람 아니네 싶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한 상태에서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아, 그대로 하루 달릴까? 어쩌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개는 들어보자 싶어서 살짝 들었는데 앞에 있으면은 이제 발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 갔구나 싶어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앞에 서서 그냥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안 갔네. 큰일이네 싶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얼어있는데 그때 뒤에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이게 확 밝아지는 거예요. 라이트가 비춰지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차가 지나가고 어두워지니까 다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 이거 100%는 사람은 아니구나. 정말 무표정으로 제 앞에 서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무서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발은 못 대겠는 겁니다. 봐도 무시하기에는 이미 눈을 마주쳤고 못 본 척은 못하겠고 제가 그래가지고 사장님이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거든요. 네. 그러고 쳐다보는데 그 아저씨가 어디가 하는 겁니다. 저 집에 가는데요 하고 대답을 하고 속으로는 귀신이든 사람이든 모르겠는데 뭐 초면에 반말을 하네 싶은 생각도 그 찰나에 드는 겁니다. 아, 좀 건방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 컨택을 딱 해버렸어요. 이미 못 본 척 하기도 늦었고 차로 달려간다 해도 따라올 것 같고 어찌됐든 뭐 되겠지 싶어서 또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아니고 누구세요 하고 말을 거니까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씩 웃는 거예요. 그래 반말에 무시까지 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아저씨 그 사람 아니고 귀신인 건 알겠으니까 일단 저 갈게요. 계신데 둘러본 거 죄송합니다 하고 갈게요 하고 말을 거니까 아저씨가 안 가는 게 좋을 걸 하는 겁니다. 왜 무슨 말이세요 하니까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하면서 또 웃는 거예요. 알아듣게 설명하세요. 뭔 얘기예요 하니까 그냥 안 가는 게 좋아 하면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귀신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같은 말만 반복하고 하면 좀 짜증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조금 짜증이 난 상태에서 아 어쩌지 하고 있다가 제가 담배 하나 드려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저씨가 웃더니 그래 하면서 막 계속 고개 끄덕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제가 직접 불을 붙인 상태로 주니까 이따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담배 불을 붙이고 앞을 봤는데 담배를 입에 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연기 뿜지도 않고 가만히 물고만 있길래 왜 안 피고 물고만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나 피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뭐지 싶어가지고 저 갑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아저씨가 옆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더라고요. 네? 하고 고개를 돌려서 그쪽으로 보니까 그쪽에 제 차가 있어가지고 네. 차가 왜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손으로만 차 가리키고 가만히 웃고 있는 겁니다. 뭐야? 하고 차를 보는데 안에 누가 타 있는 거예요. 제 차가 썬팅이 거의 안 돼 있어가지고 안이 보이거든요. 어두운데 실루엣이 사람 형체가 조수석에 하나,
뒷자리에 둘 이렇게 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망했다. 아, 이건 차로 가지도 못하겠네 싶어가지고 차만 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담배도 줬으니까 보내줄게 따라와 이러면서 차로 쓱 가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차로 가긴 가야 되니까 따라갔죠. 가까이 갔는데 어떤 남자 3명이 차 안에 타 있는 상태로 정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은 맞는데 진짜 그냥 일반 사람같이 생겨가지고 그 순간은 그렇게 크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들 어쩌지 하는데 아저씨가 잠깐만 있어봐 하고 조수석 쪽으로 가더니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3명이 아저씨 쪽으로 고개를 쓱 돌리더니 없어졌어요. 이게 딱 봤을 때는 너무 사람 같아서 안 무서웠는데 진짜 쓱 없어지는 걸 보니까 그때 무서운 겁니다. 아, 그래도 아저씨가 내리게 해줬네 하고 고개를 돌리니까 그 아저씨도 없어요. 같이 간 건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까 처음에 그 아저씨랑 얘기했던 곳에서 연기가 희미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뭐지 싶어가지고 봤는데 그 담배가 불이 붙은 상태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줬던 담배는 맞았거든요. 아, 뭐 담배 피고 가셨구나 생각하는 찰나에 담배를 딱 봤는데 아직 안 갔네 싶어가지고 바로 차로 갔거든요. 네. 보니까 담배가 서 있더라고요.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자로 서 있었어요. 뭐야, 예. 그러고 빠르게 뛰어가지고 차에 타고 출발했어요. 다행히 잠은 그 아저씨 덕분에 다 깨버려가지고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잠 못 자고 이럴 줄 알았다 싶은 생각에 그냥 막 달렸어요. 내비 보면서 달리고 있는데 내비를 봤는데 남은 시간이 3시간 좀 넘게 돼 있더라고요. 남은 시간을 보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내려가지 싶어가지고 한참 가고 있는데 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휴게소는 한 20km 남았다 뜨고 진짜 너무 급해가지고 앞에 주유소가 있는 겁니다. 뭐 기름도 넣을 겸 주유소로 들어갔어요. 일단 차를 세우고 화장실 표지판 보고 달렸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옆에 스위치 있는 거 보고 뭐 까딱까딱 해봐도 불이 안 켜져가지고 아, 몰라, 작은 일이니까 빨리 볼일 보고 가자 싶어가지고 볼일을 보고 화장실을 나와가지고 와, 살겠다, 기름이나 좀 넣고 가자 싶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건 또 뭐지 싶어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주유소가 운영을 안 하는 폐주유소인 거예요. 분명히 들어올 때는 불이 켜져 있는 걸 제가 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두컴컴하고 주유하는 기계 쪽에는 막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있고 누가 봐도 폐건물인 거예요. 분명 불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하필 들어와도 폐건물로 들어왔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좀 으스스했거든요. 그러고 주위를 다시 또 둘러보니까 그 주유소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옆에 1층짜리 건물이 있고 주유소가 붙어있는 약간 그런 작은 휴게소 같은 느낌? 예. 근데 거기 그 건물도 문 닫은 지가 꽤 오래돼 보였고 간판을 보니까 식당 같았어요. 그 건물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갔던 흉가나 이런 폐 건물보다는 더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뒤쪽에는 산이 있고 정말 진짜 조용했고 바람 부니까 나무 흔들리는 소리밖에 안 나가지고 분위기로는 진짜 역대급인 거예요. 예. 나 지금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여기 더 있다가는 무조건 뭔가 보인다. 빨리 가자 하고 뒤를 돌았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한 3명 걸어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는데 이거 차로 가려면 저 사람도 지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3명이 저를 보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아니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볼일 보고 나니까 폐건물이라 가지고 이제 가려고요 이러니까 일행 중에 어떤 남자 하나가 아, 근데 왜 하필 여기로 오셨어요? 차라리 길에 볼일 보시는 게 더 나았을 건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잘 모르시죠? 이러는 뭘요? 하니까 여기 귀신 나온다고 유명한 폐건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하필 오셔도 여기로 오셨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자기들은 흉가 체험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한번 와봤다. 시간 있으시면 같이 한 바퀴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집이 멀어가지고 그럴 시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일행이 한 바퀴만 하고 가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셋이 왔는데 그래도 여긴 좀 무서워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잠깐만 보고 가라고 쪼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행들 보고 이런 데 다니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라 가지고 뭔가 볼 것 같아가지고 좀 무서워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일행들의 눈들이 초롱초롱하게 바뀌는 겁니다. 혹시 귀신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싶은 겁니다. 진짜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귀신 보이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진짜 부탁이에요. 사전상의를 하는 겁니다. 또 예. 너무 간곡하게 말을 하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하고 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런 곳을 돌아다니거나 뭔가 낌새가 좀 불안하고 그러고 그런 데를 가야 되면 항상 가도 내고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 결제를 받으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런 거 허락받을 곳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양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나 하고 물으니까 비양이 하는 소리가 오빠 지금 어딘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러는 거예요. 정말 조용했거든요. 그 일행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 그 말 들으니까 여기 위험한 거 확실하네 싶은 겁니다. 네. 자초지정을 비양한테 말했죠. 이리 해가지고 꽃집도 갔다가 화장실도 급해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폐건물이고 폐주유소고 귀신도 나온다네 이러니까 지금 주위 되게 시끄럽다. 귀신들 되게 많네 거기. 근데 오빠한테 뭔가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뭐지? 오빠한테서 처음 느껴지는 느낌인데 오빠 지금 뭐 부적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나 이러는 거예요. 부적은 무슨 부적? 그런 거 안 들고 다니는 거 알잖아. 왜? 하니까 아니 귀신은 되게 많은데 그 시끄러운 소리 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야 오늘은 3명이다. 재밌겠다 이런 소리 들리는데 근데 지금 오빠 포함해서 4명 있다고 하지 않았나? 왜 3명이라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 말고 3분 더 있어서 총 4명이지 하니까 왜 3명이라고 하지? 오빠 그러면 일단 스피커폰으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 명씩 여보세요라고 말해보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네. 일단 한 분씩 여보세요라고 말해주세요 하니까 한 명씩 여보세요 하면서 쭉 했어요. 그러고 다시 스피커폰 끄고 비양한테 어떻는데 하니까 거기 3명도 다 사람 맞는데 이상하다 뭐지? 일단은 뭐 오빠한테 일이 있을 것 같진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테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집에 가라고 해라 이러는 네. 거예요. 나한테 별일 없는 것 같다는 거 맞지? 하니까 오빠는 별일 없다. 무슨 일 생기더라도 뭐 오빠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닐 거고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끊을게. 웬만하면 빨리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려온나 하고 끊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혹시 그냥 가실 생각들은 없으시죠? 하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전화한 사람 누군데요? 하고서 막 묻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무당은 아닌데 그 이상으로 폐양색을 좀 가진 친구인데 설명하자면 길고 이 친구가 지금 여기 귀신이 되게 많은데 귀신들이 3명이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네요. 저희가 지금 4명인데 왜 3명이라 하는지 모르겠고 웬만하면은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네요. 위험하실 것 같다고 하니까 네. 그 사람들 표정이 또 초롱초롱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호기심이 또 넘쳐나 버린 거죠. 이 사람들 안 되겠네 하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한 명이 왜 3명이라고 한 건지는 모르시는 거죠. 혹시 그쪽이 귀신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뭐 가끔 보기는 한데 귀신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산 사람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럼 저희 둘러볼까요? 흩어질까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않을 테니까 여기 밖에 있을게요. 그렇게 하니까 뭐 무서우세요? 하는 겁니다. 예, 무섭기도 무섭고 근데 느낌이 되게 안 좋습니다. 저는 밖에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소리 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뭐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흩어지자 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 식당이었던 건물의 입구가 양쪽 끝에 2개였거든요. 그 양쪽 끝으로 한 명씩 들어가고
그리고 그 주유소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 명 들어가는 겁니다. 제발 문 잠겨있어라 싶었는데 또 다 열려있네요. 아, 아쉽다 생각하고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B양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왜? 이러니까 아직 거기서 안 나왔지? 이러는 거예요. 안 나왔지. 사람들 지금 들어가고 지금 담배 피고 도망갈까 고민 중이다. 쉴까? 하니까 아니 거기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아까는 나가라며. 왜 있으라는 건데 하니까 분명히 그 3명 중에 1명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게 확실하다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오빠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도와주는데 하니까 통화를 끊지 말고 그러면 무슨 일이 분명히 생길 거다.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자기 주변 사람들 일이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친구거든요. 네. 제가 무슨 일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도와주는 친구긴 한데 지금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얘가 왜 신경을 쓰고 있는가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신경 쓰는데 얘 나한테는 뭐 별일 없을 거라며 하니까 아니 오빠한테는 무슨 일이 없는 게 확실한데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렇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빠한테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거기 있다가 일 있으면 그냥 도와주고 온나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 그러면 계속 끊지 말고 통화하고 있을까 하니까 몇 초 가만히 있더니 아니 그냥 끊었다가 뭐 일 생기면 전화해라 이러면서 끊는 거예요. 뭐지 싶어가지고 전화를 끊고 담배를 다 피는 순간에 갑자기 그 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명 일행이 남자 2명에 여자 하나였거든요. 주유소 사무실에는 여자분이 들어가셨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뛰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뭐야 아까 문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 여자 들어갔는데 하고 안에 보니까 그 사무실 구석 쪽에 여자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 문을 열려고 막 두드렸거든요. 안 열려가지고 저기 문이 안 열려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두드렸어요. 문 좀 열어보라고. 그 여자가 계속 고개도 못 들고 있다가 손으로 어딜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문 옆에 창문 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길래 제가 옆으로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문 좀 열어보세요 하면서 막 두드렸거든요. 그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잠긴 손잡이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열려가지고 뛰어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제 뒤쪽을 한번 보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못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니까 사무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대충 둘러보고 그냥 슥 보다가 뭔가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창문 밖에서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서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에 자세히 보려고 그 눈 위에 이렇게 손대고 보는 거 있죠, 안으로. 그 느낌으로 일렬로 서서 다 보고 있었대요.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았고 제가 뛰어와서 문을 막 열라고 두드리고 하는 소리에 고개를 다시 들어보니까 그 일렬로 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갖고 저를 봤대요. 제가 문 열려고 하고 문 두드리고 하는 행동을 똑같이 일렬로 서서 따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거울처럼 똑같이 제가 하듯이 문을 두드리고 따라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 옆으로 한 10대 명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렬로 선 사람들 표정이 진짜 소름돋게 웃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겨우 그 여자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확인했고 잘못 보신 거다. 보셨다 해도 잘못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있는 여자분을 겨우 데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진정을 시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사무실 쪽을 이렇게 옆으로 돌아보더니 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요? 하고면서 딱 가리키는데 창문 쪽에 손자국이 선명하지 않은데 되게 많이 찍혀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렬로 쭉 일정하게 진짜 높이, 각도 다 똑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나가야 되겠다.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자분 보고 빨리 식당 안에 들어가신 일행분한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세요, 빨리. 그러니까 알겠다 하면서 전화기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려고 딱 하는데 그 타이밍에 그 여자분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이거 안에 들어간 친구인데 하고 딱 받으니까 안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폰으로 바꿔보라고 했고 바꾸니까 그 안에 들어간 남자분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같이 들어온 사람 없어졌는데 혹시 밖에 있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나하고 여기 남자 그분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는데 왜 하니까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그 입구가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서 들어와서 양쪽 끝에서부터 보면서 가운데서 만나자 했는데 그 자기 반대쪽으로 들어갔던 애가 주방 쪽으로 들어가더니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혹시나 주방을 가봐도 없었고 혹시나 밖에 나갔나 해가지고 밖을 봤는데 창밖에 안 보여서 지금 전화를 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그 건물 쪽으로 살살 걸어갔거든요. 저기요 죄송한데 지금 건물 유리가 투명이에요. 반 정도 시트지는 발려있는데 안 보여도 허리 이상은 지금 투명이라서 보입니다. 밖에서 지금 전화하는 모습 저희가 보고 있어요. 안 보인다니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래요.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시커멓대요 지금. 밖에 시커멓게만 보이고 그냥 자기 모습이 유리에 살짝 비치는 정도고 밖은 아예 안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식당 가운데 서서 전화를 하고 있는 그 사람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안에서는 자기 모습만 비치고 저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 경찰서에 있는 것처럼 밖에서만 보이는 그런 유리를 식당에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일단 나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 겁니다. 거기를. 밖에 보고 있으니까 일단 나와요 하면서 제가 막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분도 제 뒤로 오셔가지고 같이 유리를 막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그러고 있는데 안에 그 남자가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딱 끊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갑자기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뒤를 돌더니 빳빳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정말 빳빳하게 차렷자세로 서 있었어요. 아 나오라니까 뭐 하는 거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분 보고 다시 전화 좀 해보세요 하고 전화기를 줬어요. 그리고 저는 또 똑같이 나오라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고 있고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다시 울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 아무 말이 안 들려요 처음에. 그리고 여자분이 계속 여보세요 하다가 식당 안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빨리 말을 하라니까요 하고면서 여자를 봤는데 여자가 전화기를 들고 달달달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하니까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전화 받으면서 떨고만 있어요. 진짜 얼마나 떨었는가 그 추워서 이빨 부딪히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내면서 떨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방금 통화하신 분 저분한테 다시 전화 온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떨면서 작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오라고 하라니까요 하고 저는 계속 밖에서 소리치고 있고 그분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조용하니까 전화 소리가 스피커폰 안에도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거기서 들어보니까 여보세요 야 왜 대답 안 해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식당 안을 보면서 막 두드리고 있던 거를 멈추고 저도 몸이 굳었거든요. 분명 전화기에서는 여보세요 왜 대답 안 하냐고 어디냐고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 있는 그 남자는 여전히 뒤를 돌아서 그냥 차렷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저 보이는 남자 누구고 지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지 싶은 거거든요. 여자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뒷걸음질을 천천히 하고 있었고 저도 놀래가지고 뒤를 걷다가 일단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어디세요 지금 하고 물었어요. 네. 일단 안에 두 분은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저 지금 식당 안에 있다니까요. 와서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저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무서워서 꼼짝을 못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 눈에는 남자 뒷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네. 분명히 저 남자가 전화를 건 거이 맞는데 전화기는 손에 잡고 있고 차렷 자세로 있고 이 사람은 어디냐고 전화를 걸었고 진짜 미치겠네. 누가 전화한 거지 헷갈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디 계시든 잘 모르겠는데 꼼짝만 걸 거기 계세요 하고 끊었어요. 한 5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필살기 썼거든요. 비양한테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야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찌해야 될까? 내가 혼자 들어가기에는 여자분이 지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있고 나도 솔직히 들어가기가 무섭다 하니까
스피커폰으로 해. 그리고 일단 오빠 들어가 이러는 거야. 나 진짜 무섭다니까. 이러니까 지금 거기서 오빠 말고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고. 내가 지금 전화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 하고 한숨 한번 쉬고 여자분한테는 일단은 제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게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가 건물 쪽으로 봤을 때 기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왼쪽을 보면은 테이블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오른쪽에는 주방 쪽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들어는 왔다 하고 왼쪽을 봤는데 가운데 서 있던 그 남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오빠 지금 주방으로 들어가봐 이러는 거예요. 들어왔다. 전기 안 들어오지?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들어오지. 폐건물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지. 오빠 지금 그럼 앞에 냉장고 보이나? 이러는 거예요. 보여. 제일 큰 냉장고 있나? 보인다. 문 열어봐.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못 열겠는 겁니다, 처음에. 솔직히 뭐가 튀어나올 줄 알고 얘기했어요, 그 상황에서. 빨리 열어봐. 이러면서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열어.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 하고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열었거든요. 근데 그 냉장고 안에 이 건물로 들어갔던 남자가 벽에 기대가지고 눈이 진짜 거의 한 반쯤 뒤집혀서 벽에 기대가지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막 억지로 끄집어냈어요. 겨우 꺼내가지고 눕힌 다음에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막 흔들었는데 그 순간 비양이 스피커폰으로 진짜 패왕색 있게 욕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욕설이 나오는 와중에 결론은 마지막에 꺼지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눈이 쓱 감기더니 갑자기 또 눈을 확 뜨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다시 나가서 잡았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이 남자도 막 떨고만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비양이 스피커폰으로 뺨 한 대 때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면이지만 뺨을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 했거든요. 진정을 좀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생각으로 거기 들어가 있었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입구로 들어가서 주방 쪽을 꺾어서 들어왔는데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대요. 안에 뭐 있나 하고 가려는데 누가 머리채를 잡고 목을 뒤로 확 꺾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이 꺾인 채로 옆을 봤는데 진짜 피범벅이 되는 여자가 자기 머리채를 잡고 우리 집에 가자 이러면서 웃었대요. 그러면서 기억을 잃었는데 자기가 냉장고 밖에 쓰러져 있었고 제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자, 그 여자도 그 남자도 진짜 떨고만 있었거든요. 달달달 떨고 있었는데 비양이 전화기 너머로 오빠 한 명 남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 누가 들어가? 오빠밖에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기 싫은데 그 남자 찾아야 되니까 알겠다 하고 반대쪽을 들어가서 그 휴대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쓱 봤거든요. 없는 거예요. 숨을 데도 없거든요. 그 시야가 안 보이는 곳에 아까 그 주방뿐인데 거기서는 한 명밖에 못 봤는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화장실도 야외에 있었는데 그 문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다 보였거든요. 없는 거 확인했고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 없다.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오는 것도 못 봤는데 큰일 났네 하면서 다시 그 밖에 있던 사람들한테 걸어가려고 걸음을 좀 옮기고 있었어요.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비양. 왜? 기다려봐. 가만히 있었거든요. 뒤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던 그 나머지 한 명이 식당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가려고 딱 했는데 그 남자 얼굴 보고 제가 딱 멈췄어요. 그 남자도 눈이 반쯤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눈동자가 위로 향하고 있었는데 정말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쯤 뒤집혀 있고 눈 시선이 위로 가 있으면 앞이 안 보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몇 발짝 걸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툭 쓰러집니다. 그 뒤로는 식당 문이 그대로 열려 있었거든요. 그 쓰러진 남자 뒤로 아까 그 꽃집 하우스에서 봤던 아저씨 귀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 진짜 말도 안 나오고 놀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담뱃값 했다 이러면서 식당 안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 아저씨가 찾아준 거구나. 그리고 그냥 허공에 대해 감사합니다 소리쳤거든요, 제가. 그러고 쓰러진 남자를 진짜 겨우겨우 업어가지고 그 일행들 차 뒷자리를 열어가지고 진짜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빨리 가세요. 두 번 다시 이런 데 오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니까 알겠다 고맙다 하면서 진짜 빠르게 타고 사라지더라고. 그때까지 비양 전화는 안 끊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보냈다. 근데 아까 그 꽃집 아저씨 나타나가지고 너무 놀랬다 하니까 비양이 그 오빠가 담배 준 거 그 담배값 하려고 그 남자 찾은 것 같다. 어쩐지 그래서 오빠한테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네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린데 하니까 아마 담배값 하려고 그 아저씨가 아까 거기서부터 오빠 옆에 붙어 있었던 것 같다. 그냥 잠깐의 뭐 보호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귀신들이 4명인데 3명이라고 했던 거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 때문에 오빠를 못 느낀 것 같다. 지금 또 그 이상한 느낌이 안 드는 거 보니까 뭐 담배값 하고 간 것 같은데 뭐 오빠도 뭐 얼른 집에 가라 고생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저도 이제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딱 하려는데 사이드미러 보니까 그 아저씨가 가만히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고 인사하고 안전하게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위험하니까 규정님들께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때 진짜 잠이 너무 못 자고 어딘지 파악할 정신도 아니었고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 쪽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딘지를 몰라요. 그 뭐 식당 간판 같은 거 뭐 반도 기억도 안 나고 어두워가지고 뭐 그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냥 공포의 귀갓길이 무섭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제 밤에 운전을 하면서도 함부로 어디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또 드랍더기리님께서 소름 끼치게 만들어주시네요, 오늘. 네, 진짜, 여기는 진짜 가시지 말라고 해야겠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지점 정도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예전에 제가 그 조른신 때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는 제가 위치를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거기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양 가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해결을 해서? 네, 그래서 괜히 해결했는데 말씀드리면은 또 분명히 가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해결이 안 됐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해결이 돼가지고 거기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근데 뭐든 간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네. 하필이면 세영못이 그쪽이고 정말 운도 더럽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랍더기리님 항상 아무 일 없길 바라지만 만약에 있더라도 이렇게 잘 해결되는 그런 상태로 또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간에 이 직업은 빨리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하루빨리 퇴사하는 그날까지.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드랍더기리님이 굉장히 잘 홀리시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감각이 있으시기에 그렇겠죠.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홀리기만 잘 하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 비양분이라는 그분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뭐 어떤 해결 능력이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랍더기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잘 홀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홀린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홀리는 거는 뭔가 공포스럽지 않을 것 같아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그 홀리는 거에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뚜아뚜지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직접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이 정말 섬뜩한 사진들이거든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뚜아뚜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저한테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네네네. 네, 여러 가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직접 찍으신 거고,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는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런 무서운 곳을 찍으신 다음에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 참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거기 우연히 갔다가, 우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제 하는 일 때문에 그쪽에 갔다가, 여기 맞아 예전에 이제 생각이 나서
그때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똘비님한테 보내드렸던 거죠. 어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 있습니다. 또 뚜지요. 일단 제가 사진 보내드린 것에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제 기도토를 할 때쯤이에요. 오.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기도토를 리모델링하고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랑 친했던 저희는 법사님이라고 불러요. 지역마다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박수무당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분이 기도토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속인들 상대로 기도토를 운영하려면 그런 곳을 많이 알아서 이제 무속인들이 왔을 때 여기서 기도를 하시면 뭐가 좋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알선을 해주려고 돌아다닐 때 거기를 갔던 곳이에요. 오, 예. 왜냐면 이제 무속인들마다 이제 다 성향이 틀린데 유별나게 뭐 관운을 잘 보는 무속인도 있고 뭐 이제 병 쪽을 잘 보시는 분도 있고 기도토도 그런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뭐 모든 연기가 다 좋은 게 아니라 특히 어떤 데 가면은 뭐 이제 재물 쪽에 그런 데서 기도를 했을 때 무속인들이 나중에 이제 점사를 볼 때 되게 잘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무속인 상대할 때 나중에 내 기도토에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이런 데를 안내해 주자 해서 이제 한참 돌아다닐 때요. 그때도 이제 그 법사님이랑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어요. 이제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 기도토에 대한 사연도 막 듣고 나름 막 정리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니까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사님이 갑자기 딱 오더니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래요. 내가 뭔 소리예요? 뭐 여기도 기도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님께서 야 여기는 내가 여기 뭐 씌어서 왔나? 여기는 오는 곳이 아닌데 이래요. 왜 그래요? 여기도 뭐 기도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기도토가 아니래요. 왜요? 하니까 뭔데? 하니까 여기는 아니니까 딴 데 가자. 그래서 온 김에 그래도 기도토 뭐 있으면은 보고 가요. 네, 그랬죠. 여기는 그냥 기도토 아니야.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한번 보고 가요. 하니까 그래. 그럼 뭐 기도토는 아닌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제가 이제 똘비에서 보냈던 당산나무 있는 데 있죠. 당산나무라고 여기? 네네. 당산나무 치고는 너무 뭔가 폐 당산나무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당산나무가 있는 곳인데 여기를 가신 거예요. 여기가 원래 기도토인데 살짝 언덕처럼 보이잖아요. 그 아래 밑에 쪽으로 돌아서 가면 동굴같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쓰지를 안 해요. 여기는 아예 쓰지를 않고 그냥 이 마을 사람들이 일부 와서 약간 그냥 제만 지내고 간대요. 해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또 제가 폐가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터널하고 또 이제 정면에서 찍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은 폐가인데 이 당산나무하고 불과 한 5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냥 요에 대한 사연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거 당산나무가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돌비님처럼. 이게 뭔 당산나무야? 이랬죠. 원래는 나무가 있었대요. 내가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려가서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이제 캔도 딱 먹고 이제 법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원래 지금 이 당산나무가 있던 자리에 큰 나무가 있었대요. 큰 나무가 있었고 이 마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단골레처럼 이 마을에서 세습해 내려오는 무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래요. 이 나무가 원래는. 그래서 이 무당이 항상 여기서 이제 해마다 마을을 돌보고 제도 지내고 기도도 하는 곳인데 요 안개는 이 지역이 돌비님
당산나무랑 폐가를 찍었을 때는 날씨가 안 나빴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찍고 한 5분 만에 이렇게 안개가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 그래요. 이 지역만 오면. 되게 신기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이 마을에 그렇게 무속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그 폐가 자리에 건물이 들어왔대요. 예. 거기는 당산나무 있는 지역은 다 밭이에요. 다 밭들이고 그냥 좀 산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거기다 이제 공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다가 왜 집을 짓지? 그냥 이 생각만 했대요. 왜냐면 거기하고 이제 마을까지는 차로도 한 15분, 20분은 내려가야 돼요. 되게 동떨어진 곳인데 여기다가 집을 지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건물이 올라오니까 이게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러브 모텔 같은 개념처럼 모텔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폐건물 처음에 사진 보면 이렇게 네모 칸칸이가 원래 주차장 같은 개념이래요. 근데 여기 생겼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대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냈는데 되게 이 마을이 되게 평화롭고 그냥 조용한 마을이었대요. 그냥 다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런 마을인데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자꾸 조금 아프기 시작하고 예. 마을 사람끼리 조금 다툼도 생기고 그냥 아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그러니 하고 지냈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데 이게 갈수록 좀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갈수록 정말 아파서 밭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고 막 새벽에 구급차도 실려가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이제 무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당은 그냥 뭐 말해서 무당 역할만 하는 게 자기도 뭐 밭일도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 막 누구 아빠가 쓰러졌다 뭐 누구 집 누가 뭐 이렇게 병원 갔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예. 갑자기 조용하던 마을에 왜 이러지 해서 당산나무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갔대요. 그냥 이게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니까 이제 수호신한테 기도를 좀 하자 해서 갔는데 수호신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반응이 없더래요. 그냥 네. 왜 그러지 하면서 내가 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날을 택해서 와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내려갔대요. 그렇게 막 지냈는데 결국은 마을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을 사람들이 이게 우리 마을이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진다. 이분들은 그래도 의지할 게 그 마을에 그래도 무당 그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아주머니끼리 막 수다 떠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무당집에 가서 그런 식으로 수다를 많이 떨었대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나를 잡아서 기도를 가야겠다 해서 밤에 이렇게 그렇게 나를 잡고 기도를 갔대요. 기도를 가서 한참 이제 이 당나무 아래쪽이 약간 동굴처럼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굿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밤에 여기 굿을 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여기 와서 굿을 하지 해서 살짝 동굴로 나와서 밖에 나와봤는데 저 밑에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는. 예. 근데 거기를 쳐다보니까 그 모텔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왜 저기서 굿을 하지? 이 밤에? 해서 천천히 그냥 살짝 내려가 봤대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보지는 않고 이렇게 살짝 언덕이 져 있기 때문에 언덕 위에서 살짝 쳐다보니까 이제 그 주차장이 보이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게 4칸 이렇게 돼 있는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마당 같은 데서 이제 구슬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기도 건물 지어놓고 뭐 이게 손님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네도 뭐 제 숙굿 하나보다 뭐 따로 뭐 무당을 불러서 하나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또 기도를 열심히 드렸대요.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내려왔는데 마을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어느 날은 이제 약간 동네는 이제 슈퍼처럼 운영을 하잖아요. 그분이 운영하는데 밤마다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래요. 외지인들이 와서 사가는 물품이 똑같은 거예요. 술하고 초하고 향하고 맨 이것만 하니까 뭐 나는 뭐 이 조용한 동네 장사되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이 외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어딜 가지 궁금하기도 했대요.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도 나름대로 좀 웅성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속인이 이게 자기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기도를 가자 해서 강남을 갔는데 그날도 여김없이 또 굿을 하더래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나름대로 제습굿을 했는데 또 연속으로 굿을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근처까지 내려갔대요. 근데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칸막이로 막아서 안에 등을 다 달아놓고 안에서 굿을 한 두세 군데서 하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굿이래요. 그냥 뭐 제습굿도 하고 있고 뭐 나름 뭐 이런 뭐 조상굿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무속인은 지역이 좁다 보니까 보통은 다 아세요. 어느 정도 무속인끼리는. 근데 자기가 봤을 땐 생전 처음 보는 무속인이더래요. 근데 사람들은 와서 굿하고 끝나고 가니까 이제 무속인이 이 주인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갔대요. 이 모텔을. 가서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을에 당나무가 있으면 원래는 그 당나무 근처로 굿당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그 당나무가 이제 마을의 수호신인데 그 근처로 굿을 해버리면 이제 수호신이 되게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굿당을 짓더라도 정말 멀리 떨어지던가 아니면 그 마을에 허락을 받던가. 근데 이 사람네는 모텔을 지어놓고 굿을 하는 굿당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관은 우리 흔히 말하면 약간 러브 모텔 느낌인데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굿을 하기 위한 굿당으로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무속인이 되게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뭐 내 사유지다. 신경 쓰지 말아라. 당신이 뭔데 이러냐. 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조금 티격태격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 이러면 우리 마을에서는 못 산다. 당신네 아무리 땅이어도 이게 왜 남이 마을에 와서 이러냐. 우리 신고하겠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약간의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자꾸 아프고 얼마 안 돼서 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되게 뒤숭숭해졌잖아요, 마을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을 사람 한 분이 어느 날부터는 자꾸 이제 이 무속인이 말하는 거나 그런 거에 조금 반응을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법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뚜아야, 왜요? 하니까. 너는 허주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내가 허주? 그냥 뭐 잡기 하니까, 그래, 그냥 허주 하니까. 모르지, 나야 뭐 내가 뭐 귀신을 아나? 하니까. 원래 무속인들이 신을 받으면 뭐 조상신도 있고 뭐 동자신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신들이 그냥 뭐 하찮은 신이 아니라 명부를 받고 되게 힘이 강력한 신들이에요. 나름 되게 말단급 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신들이래요. 근데 허주가 그런 신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이 모텔을 하는 사람은 그냥 허주가 아니라 허주 신이래요. 그러니까 허주가 처음에는 잡기처럼 있다가 이게 점점 허주가 커지면 신처럼 된대요. 예.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 모텔의 주인이 그 허주 신을 모시는 분이었던가 봐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게 이 무속인이 이제 대충 눈치를 챈 거예요. 쟤는 무당인데 내가 아는 무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든지 누군지 간에 모르는 무당인데 여기서 일부러 쩔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또 내가 그러면 할 방법은 없다. 이거는 어떻게든 마을 사람들 설득해서 나중에 이거 항의를 하든 뭐 불법 건물로 뭐 신고를 하든 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비는 것밖에 없다 해서 또 밤에 가서 빌었대요. 근데 자기가 전에까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굿을 했는데 일반 굿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굿을 안 하겠거니 했더니 또 굿을 하더래요.
아니 구실 다 끝났는데 이 늦은 새벽에 또 구슬하네? 해서 이제 언덕 내려갔는데 이 주차장에서 구슬하는 방향이 자기 당나무를 바라보고 하더래요. 근데 이 구슬 가만히 천천히 밑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살굿인 거예요. 살을 날리는 곳 있죠. 그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나무한테 이제 자기 마을 수호신에게 살을 날리는 거예요. 계속 살을 날리는 굿을 처음에는 일반인들 상대로 그냥 자기네 이제 돈벌이 굿을 하고 예. 이 마을을 뭐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당나무를 죽이려고 하는지 살굿을 계속 한 거예요. 새벽에만. 그래서 살굿을 하니까 이 마을 무속인이 되게 이제 화가 난 거죠. 내려가서 이 살굿하는 현장을 엎으려고 딱 갔는데 예. 멈춰버린 거예요. 자기 눈에는 이제 허주신이 보인 거예요. 접근을 못 하겠더래요. 아무리 자기가 이제 당나무 수호신이 지켜줘도 서로 동급이에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네. 힘으로 찍어 누를 수가 없더래요. 마찬가지로 허주신은 그냥 살은 날려도 이 마을에 안 좋은 일만 생기지 당나무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인이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같이 있는 무속인들이 뜯어 말린다기보다는 강제 제압이죠. 쉽게 말하면. 그 무속인을 제압하고 우리가 굿한데 당신이 뭔 상관이냐.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내 땅에서 내가 구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너네는 지금 하는 짓이 뭔지 아냐고. 천벌을 받을 거다고 해도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 마을은 이제 우리 거다. 예. 지켜보면 알 거다. 그리고 이 무속인은 혼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을로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이제 친한 아주머니들 모아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더래요. 왜 시큰둥하지? 왜 시큰둥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되게 웃긴가 봐요. 이 허주신들이 굿을 하잖아요. 효과가 좋은가 봐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이 가서 구경하다가 효과가 좋은지 자기네도 이 사람들한테 빠져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래요. 오, 예. 자기네 마을 수호신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래도 효과가 없는데 여기 가서 그냥 나 여기 마을 사람인데 하면서 뭐 아프고 요즘에 막 뭐 이렇게 한다니까 걔네는 되게 친절하게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굿해봐라 하면 자기네 무속인 몰래 굿을 해봤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아팠던 뭐 자기네 집안에 아팠던 누군가도 낫고 이러니까 이제 오히려 여기로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은 나중에 그걸 아니까 되게 어이가 없던 거죠. 우리 어머니도 이 마을에서 이 무속인을 해왔고 할머니도 해왔고 계속 대대로 이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면서 지키면서 해왔는데 정말 한순간 이게 마을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법사님이 야 되게 웃기지 않냐? 그 마을을 같이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옆집 뭐 이웃사촌이었는데 그 허주 하나가 와서 마을을 싹 바뀐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너 또야 무속신앙이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고 나쁜 쪽으로 나쁜 거 생각하기 나름이래요. 네. 근데 사람 심리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나의 말을 들어주는 걸 원하지. 그렇지. 내가 필요한데 내가 빌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면은 필요가 없는 거래요. 근데 이제 이 허주씨는 다 마을 사람들 들어준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팠던 사람들도 낫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 둘 다 그렇게 그쪽으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인이 정말 화가 났대요, 많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안 되겠다. 그럼 나는 우리 수호신한테 이제 빌고 나는 이 마을에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 무속인이 찾아갔대요.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내가 이 마을을 떠나면 되니까 대신 저 장남한테 요 살풀이 하는 짓은 하지 마라. 내가 가겠다. 니네가 여기서 해라. 근데 그 모텔을 하는 무속인이 그냥 웃더래요.
나는 저 나무를 죽여버릴 거라고. 수호신은 우리 신 하나면 되지 둘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정말 화가 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무속인들이 구슬 끝나고 해서 자잖아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모텔을 불을 질러버렸는데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는 수호신 동굴에 갔는데 그 나무에도 불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웃긴 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무에도 불이 붙었어요. 왜 붙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 당나무 있는 데가 탄 거예요. 타버리고 이 건물은 그 건물을 안에만 타고 해서 그 안에 있던 무속인들이 다 죽고 이 당나무에서 기도했던 그 마을 무속인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 있던 무속인이 다 죽어서 그 지역에 원래는 안개가 안 끼는데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쪽에만 오면 여기는 안개가 그렇게 낀다고. 날 좋아도 날씨가 좋아도 안개가 끼고 여기는 무속인들 사이에서 죽은 당나무라고 이름이 있대요.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도터 처음 얘기할 때 그 무속인 죽은 기도터 있죠. 아, 네. 거기가 거기예요. 안내해준 곳이 그 당나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그 건물은 폐허로 남아있고 여기는 마을에서만 그렇게 무속인 죽고 나서 자기네가 미안했는지 1년에 한 번 이렇게 천만 걸어주고 간대요. 그냥 뭔 행위는 하지는 않고. 아, 그래서 천이 걸려있구나. 네, 그래서 법사님이 여기는 원래 기도토로 쓰는 곳은 아닌데 여기는 밑에 그 폐가의 무속인들이 죽어버린 곳이 불이 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애동들이나 이런 데가 절대 안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그 허주가 이 마을에 아직도 남아있대요. 예.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많이 안 살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마을에는 외지인들이 와서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외지인들도 되게 웃긴 게 이 위로도 계속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밑으로 한 1km, 2km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온전히 밤만 있고 또 이제 법사님 말로는 여기는 정말 귀신이 많은 곳이라 여기는 무슨 공사를 하면 안 된대요. 절대. 예. 공사하면 이제 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를 출동 갔다가 밭에서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해서 떼어주러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 여기 예전에 왔던데 같은데 한데 여기에요. 예. 그래서 여기 길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저는 딴 길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되게 낯선 길이네 생각했다가 당나무 앞에 쪽에 와서 이제 제가 여기 당나무 있는 데 걸어 들어갔다가 사진 찍은 거예요. 숲속으로 살짝 들어가면 당나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숲쪽 살짝 들어서 사진 찍고 맞아 이 밑에 폐가 있지 해서 제가 내려와서 폐가 이제 정문에서 한번 찍고 주차장에서 한번 찍고 해서 그때 돌멩이한테 보내드리고 뒤돌아서서 차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안개가 쫙 밀려와서 안개까지 찍은 거예요. 야, 여기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거기는 안개가 있잖아요. 예. 마을로 내려가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밑으로 도로로 해서 내려가니까 밑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되게 신기한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서 나중에 한번 참 시청하면 이 얘기 한번 해줘야 되겠다. 네, 여기가 좀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는 폐가가 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네네. 이 지역에는 폐가 조금 있는 지역이에요. 아니, 같은 흉가나 뭐 폐가나 아니면 뭐 이런 사진을 봐도 이 정도의 느낌을 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야, 여기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곳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예전에 이제 기도터 갔을 때 하고 갔다 온 지 이제 최근이잖아요. 최근에 네. 갔을 때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느낌은 똑같구나. 안개가 몰려오니까 더 으스스하고 아이고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정말 좀 많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출동을 다니잖아요. 네. 여기는 오후 3시면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안 해요. 저는 그냥 물어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는 늦게까지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동네 같아요. 근데 확실히 여기는
지금 낮에도 이 정도면 이거 밤에는 장난이 아닐 겁니다. 밤에는 별빛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는. 여기는 밤 되면 그냥 지금 이 정도로도 엄청난 뭔가 음기를 뿜어내는 곳인데 밤 되면 그냥 아예 외부와 차단될 것 같아요. 거의 차도 안 다니는 곳이에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돼서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네. 야, 오늘 또아뚜지님 그래도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주셔가지고 더 섬뜩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진 보여줬다 하더라도 여기를 또 찾아가시는 분들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 못 찾아가실 텐데. 못 찾아가요? 네, 절대 못 찾아요. 글쎄요, 이게 또 시청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찾아갈 수도 있겠죠. 가실 분들은요, 이게 마체테 하나 들고 그냥 산 뚫으면서 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아뚜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일단 또아뚜지님이 말씀을 워낙 잘하시기도 했지만 이거 사진도 너무 섬뜩하게 잘 찍으셨어요. 뭐 그때 당시 상황이 이랬으니까 찍는데 이렇게 됐겠지만 너무 섬뜩한 곳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또 호언장담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발 그냥 찾아가서 괜히 막 체험하신다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